예, 기후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식량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와 관련된 투자의 아이디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 나와 계십니다. 소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요즘 뭐 밥상 가격, 식탁 가격에 우려감이 좀 솔솔 나오고 있는 게 곡물 가격이 요즘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바로 이제 러시아,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곡물 수출할 수 있도록 한 흑해 곡물 협정 사실상 이제 종료를 발표했거든요. 네. 그 배경은 뭔가요?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종료한 건데 원래는 연장이 됐어야 됐는데 그렇죠. 연장이 안 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. 가장 본질은. 그래서 원래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에 침공받고 나가지고 전쟁을 할 때 러시아가 어떻게 했냐면 흑해 앞바다 그쪽에 이제 그 마리우폴 항구하고 그 다음에 오데사에다가 기뢰를 쫙 깔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배들이 전혀 없었죠. 그랬는데 이거를 유엔하고 터키가 중재를 해서 이제 어떻게든 곡물 나가는 배들만은 어떻게 받아오 해서 지금까지 처음엔 6개월 했다가 또 연장하고 해서 지금까지 3번을 연장을 했는데 여기서 좀 더 연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연장이 안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제 크림 대교 그러니까 크리미아 반도하고 러시아를 연결한 요 대교가 아무튼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곡물협정 종료를 선언을 했는데 뭐 러시아 쪽에서는 자기들은 그거랑 상관이 없다 그러지만 아무튼 연관은 좀 있겠죠.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타협할 뭐 여지가 없는 건가요? 지금 봤을 때는 좀 여지가 없는 게 어제 그 오데사 항이죠.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큰 항구가 오데사인데 거기를 지금 러시아가 공격을 들어갔어요 다시.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진짜 그 배로 나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질 상황에 와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봤을 때 서방에서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 받은 것들 때문에도 지금 러시아가 조금 더 화가 좀 나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타협의 여지가 좀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재협상은 언제쯤으로? 지금 봤을 때 재협상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고요. 예, 이런 상황이면은 아무래도 당분간은 그 미국이랑 호주에서 나오는 이런 그 곡물 가지고 좀 버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흑해 곡물 협정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해서 지금 수출했던 그 식량을 가지고 35개국이 먹고 살았어요. 그동안에. 그렇죠. 예.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막히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선 다른 나라들이 비상이 걸리니까 천상 이제는 미국이나 아니면 호주에서 나오는 밀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에 왔고 그래서 요거가 되게 되면은 이제 현재 있는 재고량이 급속도로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곡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니 지금 전쟁 장기화 전망 때문에 재건 사업 가능성까지 낮아지고 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은 전쟁 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삽을 뜰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나토 등에서는 재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하고 어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있었던 걸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게 아주 오랫동안 이제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네, 그렇죠. 건가요? 그리고 일단 지금 이거는 재건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내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동부하고 남부,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 지역은 아직까지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약간 좀 별개로 갑니다. 그래서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동부, 즉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동부하고 남부 우크라이나 영토 거기는 아직까지도 계속 전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건 사업에 대한 거는 물론 이제 거기에서 더 넘어가지고 뭐 키우까지 이제 뭐 미사일 날라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 전에 그런 부분들은 재건이 되겠죠. 근데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 현재 전쟁하고 있는 지역은 좀 재건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것뿐만이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위기 변화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. 엘니뇨가 거의 역대급이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? 네, 지금 그 슈퍼 엘니뇨가 터져서 요거는 그 현재 전 세계 평균 기온이 5도 올라갔어요.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데 보통 한 1도만 올라가도 난리가 나는데 지금 5도 이상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왔고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 폭염뿐만 아니라 산불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겨울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좀 추워지는 그런 날씨까지 오기 때문에 이 이상 기후가 발생하면은 곡물 가격에 좀 큰 영향을 줍니다.
실제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남반구 이제 북반구가 겨울에 들어가면 남반구가 여름에 돌아가는데 예. 남반구에 있는 이 작물들이 또 그만큼 피해를 보겠죠. 그래서 호주의 밀 같은 경우도 겨울 되면은 조금 그 생산에 차질이 좀 빚어질 확률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로 인해서 결국은 이 엘니뇨라는 게 결국 이제 그 동풍이 불어오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면 생기는 동풍이 있는데 동풍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엘니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동풍이 강하면은 그래도 온수 즉 난류가 좀 동쪽에 서쪽에 이제 좀 갇혀 있으니까 요건 예. 좀 그나마 여기에서 끝나는데 이게 만약에 바람이 약해지면은 이제 이게 완전히 전 세계를 즉 태평양부터 해가지고 한 바퀴 싹 도는 겁니다. 그러면은 예.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기상이 이상해지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거 말고도 어족 자원도 좀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예. 실제로 지금 산호들이 그 날 이 물이 따뜻해지 해수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면은 못 살아요.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산호들이 죽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 어족 자원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슈퍼 엘니뇨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나요? 지금 현재 봤을 때 한 2029년까지는 한 3조 달러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이게 2016년에 나왔던 게 슈퍼 엘니뇨가 한번 나왔는데 예. 원래 엘니뇨가 이제 한 2년에서 한 7년 주기로 한 번씩은 옵니다. 원래 자연스럽게. 근데 이번에 이렇게 슈퍼 엘니뇨로 오는 것이 되게 좀 한 7년 만에 지금 이렇게 온 건데 2016년 당시에 왔을 때 해수면 온도가 21도였는데 지금 이미 이걸 넘어갔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산호가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그 산호 초대가 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예.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도 좀 극단적인 그런 그 기상 현상, 즉 겨울이 더 추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네요. 스페인 올리브 오일이 금값이 된다고? 네. 기후 문제로요? 저 네. 올리브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것도 비싸져요? 지중해 쪽에 많이 나죠. 스페인하고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남유럽 쪽으로 해서 많이 나는데 여기가 지금 그 너무 폭염이 오니까 다 예. 그냥 말라버리는 현상이 생겨서 그래서 지금 그 이 냉해라든가 이런 그 뜨거운 이 작물로 인해가 이렇게 너무 더워가지고 작물이 이제 많이 좀 그만큼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큰일이네요. 네. 식량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?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한번 그 우려감이 굉장히 크게 대두됐잖아요. 전쟁 네. 발발하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잘 안 도니까 이번에는 이 사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? 이거는 지금 조금 더 힘들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예. 지금 그 올해 들어가지고 잠깐 그 전체적인 그 식량 재고가 좀 올라갔습니다. WFP 자료를 보면 좀 올라갔었는데 예.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벼농사가 안 되죠. 완전히 타 죽으니까 예.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런 가운데서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설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. 현재 설탕 가격이 고공이고 그다음에 브라질하고 이제 그 이 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났는데 예. 얘들이 또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왔어요. 이게 지금 다 작물들이 다 타 죽어 버려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비싼데 좀 더 설탕은 비싸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지정학적 리스크도 걱정이었는데 여기 기후 위기까지 더해지니 역대급의 식량난 위기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들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. 요즘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감을 사실은 한시름 놨었거든요. 미국이나 이런 쪽이 좀 괜찮아지는 듯 했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이런 밥상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물가에 대한 우려감으로도 전이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감입니다.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?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사실은 이제 지금 그 오버홀 CPI 그러니까 CPI에서 지금 그 근원물하고 지금 그 현재 오버홀 CPI하고 차이가 3%. 그 미국은 지금 6월 됐을 때 3%가 오버홀이었고 그 다음에 근원물이 4.8%. 그래서 예. 두 개가 차이가 1.8% 정도 났죠. 예. 그만큼 기름값하고 식량이 쌌기 때문에 지금까지 맞아요.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다시금 이제 먹거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CPI는 다시 반등하게 돼 있고요.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결국 그만큼 좀 더 이 인플레이션 잡는데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금리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뭐 이번 7월은 결국은 25bp 정도 연준이 올릴 거라고 보고 있지만
9월이 됐을 때 한 번 더 올릴 그럴 가능성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? 지금 현재 봤을 때 투자는 일단 크게 봤을 때 원자재하고 증시하고 두 개로 갈라야 되는데 증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. 고점이기 때문에 예. 여기서 이 저항대를 돌파하느냐 아니냐, 즉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간 미국 증시가 어떻게 가는지,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갔을 때 이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가 얼마나 끌어줄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. 예. 그다음에 원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식량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제 같이 올라갈 거예요. 결국은 식량 발로 해가지고 다 같이 올라가니까. 예.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은 곡물이라든가 이쪽에 그다음 식량 관련된 그 ETF,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봐주실 게 필요하고, 특히 사료 관련해 가지고서는 좀 더 많이 집중해 주실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곡물, 사료, 간접 투자 방식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근데 뭐 우리나라나 그 예전에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 상사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거든요. 이번에도 네네.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될까요? 이번에도 좀 그럴 확률이 높은 게, 특히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던 올리브유라든가 팜유 예. 같은 것들을 다루는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갈 수밖에 없는 게, 대상이라든가 대성홀딩스 뭐 이런 거, 그다음에 JC케미칼이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데들이 아무래도 좀 가겠죠. 그리고 LX도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을 거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김선규 SC 글로벌 센터 소장과 함께 했고요. 이슈앤뷰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